이 영상 업로드한 날짜가 3월 14일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게으르지만 않다면 제때 올라갈 거니까. 3월 14일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화이트데이이기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이데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도요. 아님 말고요. 근데 여기서 파이가 뭐 이런 맛있는 파이를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 기호 중에 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값이 3.14159295358973238466 3월 14일이 파이 값의 앞자리 3.14랑 비슷하다고 해서 파이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파이가 뭐냐? 여기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지름이라고 하죠. 이게 1인 원이라고 할게요. 이때 원의 둘레, 다른 말로 하면 원주가 얼마죠?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재봤어요. 이렇게 줄자를 대든 뭐 한 바퀴를 굴려보든 어떻게든. 그랬더니 이 길이가 대충 3.14가 나오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다시 재보니까 3.14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3.1415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재보니까 3.141592가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둘레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무한소수다. 그 중에서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은 이걸 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파이. 지름이 1인 원의 둘레가 파이면 만약에 지름이 2인 원이면 원이 2배 커진 거니까 둘레가 2 곱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름이 3이면요. 3 곱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지름과 원주의 비율이 파이로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이 파이를 지름과 원주의 비율이라고 해서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는 값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파이의 정확한 값까진 아니더라도 꽤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옛날 사람들은 파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꽤 단순한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 정육각형이 있어요.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일단 여기 길이도 2분의 1이고 중심각은 360도 한 바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거니까 60도네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정육각형의 둘레는 얼마예요? 육각형이니까 이거에 6배 하면 되죠. 그래서 둘레가 3이네요. 그럼 만약에 정n각형이 있다고 하면 둘레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길이가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하면 뭐 중심각만 다르고 아까랑 똑같죠. 중심각이 360 나누기 n이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이렇게 되고 이게 n개 있으니까 둘레는 이게 되겠네요. 근데 정n각형에서 n을 무한대로 늘려주면 이게 그냥 원이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의 둘레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2분의 1인 정무한각형의 둘레를 구해주면 그게 파이 값인 거예요. 근데 파이 값을 이렇게 구하면 코사인 값을 구하기도 힘들고 식도 루트가 있어서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 구해볼게요. 이런 한 각이 45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서 탄젠트 45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에서 탄젠트 45도를 구하는데 한 각이 45도면 밑변과 높이가 똑같죠. 그러면 탄젠트 45도는 1이겠네요. 근데 45도는 도단위죠. 45도, 몇십 몇 도 이런 식으로 이 도 단위는 실수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실수각은 보통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를 말해요. 그럼 이 각은 얼마예요? 2인 거죠. 이 각은 얼마죠?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의 둘레니까 그거의 절반에서 1 곱하기 파이, 그냥 파이네요. 근데 이 각은 도로 따지면 180도죠. 근데 실수로 나타내면 파이라고 했죠. 그럼 180도는 실수로 나타내면 파이네요. 그럼 1도는 180분의 파이네요. 그럼 45도는 얼마예요? 4분의 파이네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네요. 그럼 1이 나오려면 탄젠트 얼마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4분의 파이겠죠. 이거는 탄젠트의 역함수인데 아크탄젠트라고 불러요. 그럼 파이는 4 곱하기 아크탄젠트 1이네요. 그럼 이제 파이를 구하려면 4 곱하기 아크탄젠트 1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크탄젠트를 어떻게 구하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맥클로린 급수라는 게 있는데 아크탄젠트는 사실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하자면 y를 아크탄젠트 x라고 할게요. 아크탄젠트는 탄젠트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양쪽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탄젠트 y가 뭐였죠? x였죠. 그리고 y는 아크탄젠트 x였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양변을 다시 적분해주면 아크탄젠트 x가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을 적분한 거랑 똑같네요. 근데 이거 적분 어떻게 하나요? 이 식은 사실 이런 급수의 합인데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할 때 이 식을 sn이라고 하고 sn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sn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죠. 왜냐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 식은 결국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이걸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파이를 구하려면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점점 파이 값에 가까워지죠. 근데 사람이 이거 붙들고 계산하고 있으려면 여러분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사람 말고 컴퓨터한테 시켜보는 거 어떨까요? 컴퓨터한테 시키게 된다면 대충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주면 될 거예요. 먼저 일단 파이라는 변수를 0으로 선언을 해두고 i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시키고 파이라는 변수에 이런 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출력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1000만 번 반복시키면 돼요. 반복이 될 때마다 i는 1씩 증가하게 해주고요. 끝이에요. 이걸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면 실행해보면 근데 왜 하필 파이썬이냐고요? 파이데이라서 파이썬을 써봤습니다.